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에서 결혼은 여전히 두 집안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두 여자가 있습니다. 아들을 평생 키워온 어머니,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며느리. 오늘 저는 5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눈물이 나는 이야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드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사례 1, 갈등의 시작. 지영 씨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30대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남편 준혁 씨와 연애 3년 끝에 결혼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부터 조짐이 보였습니다. 베레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좀 창백하네. 몸이 약하면 애를 못 낳는데. 지영 씨는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된장찌개가 싱겁다. 설거지 물을 너무 많이 쓴다. 왜 친정엄마는 자꾸 전화를 하냐? 직장은 언제 그만둘 거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매일 밤 욕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샤워기 소리에 눈물 소리를 감추면서요. 남편 준혁 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는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이 갈등은 3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영 씨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 아들을 굶기는 거야? 그날 지영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례에서 얻은 인생 교훈. 갈등은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가 쌓여 결국 터지는 법입니다. 배려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그 중간에 선 아들도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례 2,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감동시킨 날. 혜진 씨의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30년째 국수 가게를 운영해온 분이었습니다. 손이 거칠고 말도 거칠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첫날부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잘 먹이고 그것만 해라. 혜진 씨는 서운했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시어머니의 국수 레시피를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그런 걸 배우겠어? 하지만 혜진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시장에 나가 손이 트도록 국수 반죽을 했습니다. 국물 내는 법을 물었고 시어머니가 귀찮다는 듯 알려줄 때도 메모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팠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아야 했고 가게를 쉬어야 했습니다. 단골들에게 미안하다며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그때 혜진 씨가 나섰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국수 한 그릇 한 그릇의 정성껏. 보름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못발을 짚고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맛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혜진 씨를 내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례에서 얻은 인생 교훈.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진심으로 함께 소중히 여길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인생을 존중했고 그 존중에 사랑이 되었습니다. 사례 3.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감동시킨 날. 수아 씨는 결혼 초 유선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알았습니다. 아들이 아닌 본인이 직접 병원 원무과에 전화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현관문 앞에 보온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미역국과 편지 한 장. 수아야, 말 안 해도 알아. 많이 힘들었지? 엄마도 한번 겪어봤어. 그때 아무도 몰라줬어. 그게 제일 서러웠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수아 씨는 그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며느리만의 아픔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례에서 얻은 인생 교훈. 진짜 배려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날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사례 4. 시어머니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며느리. 민정 씨는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너무 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민정 씨의 친정을 무시했습니다. 거기는 뭐하는 집안이야? 아이 교육에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민정 씨가 아이에게 영어 학원을 보내려 하자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민정 씨가 도전한 자격증 공부에 대해 주부가 무슨 공부라고 했습니다. 민정 씨가 남편에게 말할 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참아. 5년이었습니다. 5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민정 씨는 자신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만성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민정 씨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 편을 들기로 했습니다. 이혼 이후 민정 씨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향을 맡으며 출근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나쁜 환경에 있었던 거예요. 사례에서 얻은 인생 교훈.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스스로를 잃을 만큼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학대입니다. 남편의 역할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포기한 사람이 결국 가정을 잃습니다. 사례 5. 아들이 이혼을 결심한 날. 재원 씨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홀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그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 소연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 하면 달려갔고 전화를 하면 항상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요구의 수위를 계속 높여갔습니다. 아들 부부의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연 씨 친정에 명절 선물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소연 씨가 조용히 재원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지쳐가. 재원 씨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소연 씨가 짐을 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날 재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했어. 나는 이제 내 가정을 지켜야 해.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원 씨는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소연 씨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미안했어. 그 한마디에 3년의 갈등이 녹았습니다. 사례에서 얻은 인생 교훈. 아들의 역할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지키는 것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세 사람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갈등은 나쁜 사람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녹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